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예전에도 급락장세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봐가지고 앞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클립을 보실 때도 황 의원의 급락장세 대응법 5가지만 기억해라. 예를 들면 5가지나? 맞나? 5가지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자, 네. 주가가 힘없이 쭉쭉 밀리고 있어요. 네, 멘탈이 좀 흔들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자들이? 그 전에 아직 뒷목을 안 잡으셨다 그러길래 네. 아직 바닥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주식 뒷목 잡을 정도는 아니지, 이게 뭐.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좀 그렇죠. 네. 아직은 뭔가 작년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랑 주식을 한 몇 년 하셨던 분들이랑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도 오늘날 안 힘들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힘든 건 네, 힘들죠. 물론 오늘 뭐 네. 진짜 크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뭐 쉽게 말하면 레버리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 한 채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차 한두 대씩은 오늘 많이들 빠졌을 거예요. 솔직히 네. 크신 분들은.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오늘 막판에서는 조금 그래도 다행인 부분들이 좀 보였었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투매가 좀 보였죠. 투매가 좀 나왔죠. 네. 네, 근데 투매는 나왔는데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주가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 비교해 보면 오늘은 하락 종목이 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사실 이번 주 초도 좀 많긴 했지만 이번 주 급락할 때 많긴 했지만 오늘은 거의 한 10배 수준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종목 한 10종목 갖고 있으면 그중에 한 종목 올랐으면 다행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종목들의 변동이 거래량 같은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지표 대비해서는 거래량 대비해서는 많이 밀린 거죠. 쉽게 말하면 호가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잔고가 찍혀 있는 계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서글픈 시기인 건 하죠. 근데 아마 내일 아침까지는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로 빠지긴 했지만 사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 보면 별 반응 없거든요. 좀 밀리긴 하는데. 네, 좀 밀리긴 하는데 오늘 과연 한국이 이렇게 밀려야 될 정도인가? 네, 그 정도였죠. 근데 한국 시장 특유의 약간 좀 투기성인 매도를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고 보고. 위안이라면 미국 선물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밀리는 심각한 정도는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다시 사면서 매도량을 좀 줄여놨다. 이런 게 이제 위안거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하이닉스도 뭐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버티는 모습들 있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사실 올라갈 만한 이슈는 사실 좀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올라갈 만한 이슈는 보이진 않고 주식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뭐 간혹 뭐 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하락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에 가장 이제 주식시장 좋을 때 시작했다가 하셨던 분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작년에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주식으로 수익 난 것들을 매도해가지고 출금하지 않은 이상은 아마 계좌가 이제 많이 좀 내려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고점된 신화인 것도 없고 사실 뭐 지수는 사실 뭐 그렇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사실 3,300에서 빠졌다 치더라도 지금 한 5% 정도 밀렸잖아요. 3,300부터 치더라도. 근데 이제 종목들은 그 이상으로 빠졌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버티시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기는 한데 뭐 주식시장이 한없이 영원히 상승한 자산 없는 것처럼 또 반대로 또 영원히 빠지는 자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저라고 또는 주변에서 주식 크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같은 날 멘탈이 멀쩡할 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라고 자기 위안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잔고가 파란색이 찍혀 있으면 힘드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버텨야 되는 구간은 맞는 거고 일단 손절 구간은 지났고요. 여전히 제가 생각에는 손절 구간은 지났고 8월 달에 한 번 정도는 테이퍼링 이슈로 잭슨홀 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뭐 저도 일부 현금화를 많이 해놨다가도 결국은 또 개별주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많이들 샀었고 또 많이 샀었고 추천도 드렸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다행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들을 많이 안 하니까 이제 대형주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잖아요. 결국은 또 빅샷
빅사이클 뭔가 이슈가 붙어서 빅사이클이 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우면 아쉬운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잘 하셔야 되는 구간에 들어갔고 개별주들이야 언제 어떻게든 이슈 붙여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내가 주식을 앞으로 더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주식 그냥 방치할 거냐 자기 주식 인생에서 변곡점이 한번 오신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작년 시작하신 분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잘 하셔야죠. 그냥 손절 안 하고 주장장 가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이 깊게 파고들어서 적극적으로 계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주식을 사겠던 주식 사면 다 올랐던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5월 이후부터는 확실히 좀 꺾여 이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지워졌고 중간에 한번 3,300에 트라이를 몇 번 더 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 3,300 갔을 때 느낌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3,300 막 넘어서 올라갔을 때 그 느낌하고는 확실히 결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더 맞고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 3,300 언저리 갔을 때는 분명히 지수는 이만큼인데 내 종목은 왜 안 가? 그런 느낌이 확실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밀려버리니까 좀 이렇게 된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죠. 내가 주식을 더 깊게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렇게 한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저도 뭐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고객님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왔지만 사실 네. 손절 못할 거면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밀려버리면 또 기대는 돼요. 반등에 대한 기대, 기술적인 반등. 어제 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반등 나왔지만 뭐 외국인 선물도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반등의 세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네. 나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시장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위안은 주가가 오르는 거죠. 네. 오르는 네. 건데요. 네. 제가 시작하면서 그 증시 기업원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하고, 그렇죠. 두 번째 투매는 네네네. 지켜보고,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네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팔 수 있을 경우는 뭐 팔 수 있는 구간이고, 그죠? 네네. 두 번째, 세 번째 투매는 던지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자, 그죠. 오늘 시장과 관한 얘기했고, 자, 시장 얘기 이제 좀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전략 얘기하기 전에 이런 급락장세 대응법 몇 가지 정리해보자니까요. 아니, 여기 전에 금액 뭐, 대응법이요? 예. 이런 장이 막 갑자기 초보 투자자인데 뭐 가지고 다 빠져. 주식은 막 손실이나 이럴 때, 예. 멘탈을 잡는 법 어떻게 해야 돼요? 멘탈 잡는 법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딱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아하, 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진짜 옛날부터 사가지고 보면 주가 차트를 길게 늘려보면 되게 평안하게 올라간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별별 이슈가 다 있었잖아요. 테이퍼링도 있었고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뭐 남유럽 위기 사태도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뭐 트럼프 당선 짧았던 이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밑에가 그 이미지거든요. 사실 네, 가는 길이 그림 좀 보여주세요. 황 팀장님 사진 빼고요. 네. 사진 빼고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가 되게 오랫동안 되게 오해 보여서 하지만 그걸 안 팔고 가는 구간에서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해저드들이 많이 그렇죠. 있다. 네. 예, 지금 이런 구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카카오 같은 것들, 네이버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이 좋지 않은 기업은 저 해저드 밑에 구멍이 나버려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무조건 장투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요. 뭐 실례로 KT 같은 주식들은 좋은 주식은 좋은 회사긴 하지만 사실 주식과 수익률은 장기 동안 그게 성과가 좋지 않았었고 뭐 조선주들도 10년 동안 장투했었어도 사실 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었던 그렇죠. 거고. 3전이나 사실 장투에스를 본 거죠. 뭐 네. 지금 사실 장기 투자 성공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아는 몇 개 종목이거든요. 사실. 근데 뭐 그런 과정 동안 그 종목을 사서 버티는 힘도 힘들었는데 만약에 본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생각한 종목이 정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버텨야죠. 지금 구간에서는 버텨야 되는 거고 또는 적금처럼 또 사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위에 있는 그림처럼 또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버티기 쉽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난 구간 따먹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하락에서의 자기 매매 스타일의
매매 스타일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하락이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장투로 성공하실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지수가 폭락은 사실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 지수가 폭락은 이게 겨우 200포인트 빠졌어요.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정도의 이 정도 하락에도 조금 되게 벌벌 떨칠 정도면 리스크 관리를 오히려 더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손실이 크기 전에 더 빨리빨리 잘라내고 더 좋은 종목으로 또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다던가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힘들긴 합니다만 그렇게 폭락은 아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뒷목을 잡을 정도의 하락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진짜로 하락은 계좌를 보면 토가 나와야 돼요. 네. 정말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근데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정도의 하락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폭락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좀 그런 거는 있어요. 한국 시장 특유의 조금 그 투기성 있는 것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볼게요. 그 CFD 계좌라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요. 네. CFD라고 해서 이제 레버리지 쓰는 계좌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주식은 가진 않고 파생의 개념인데요. CFD가 우리가 이제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통해서 다들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CFD라는 게 수수료도 좀 높고 파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좀 큰 손들 위주로 매매를 많이 조금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이슈도 받지 않고 대주주 계좌의 이슈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거든요. 1억 가지고 10억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인데 네. 약간 기관처럼 큰 손들이 좀 대부분 많이 하죠. 네. 큰 손들이 이제 슈퍼개미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1억 가지고만 있어도 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될 때는 엄청 잘 되죠. 예. 근데 그 레버리지가 큰 만큼 오늘처럼 또는 최근 이번 주처럼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주가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졌어요.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CFD 있기 전까지는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장중에 급락 나오기보다는 다음날 아침 동시호가에 급락이 좀 많이 나왔었죠. 호가상으로 반대매매 물량들 때문에 아마 내일도 그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CF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장중에 바로 때려버립니다. 매도를. 담보 비율이 70% 이하가 되면 예. 바로 손절이 바로 실행이 돼요. 증권사에서. 네, 증권사 이게 반대매매 나가는 반대매매를 그러니까 다음날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 이제 담보 대출로 나가서 이제 걸리는 계좌들이 담보 비율을 훼손을 하면 네. 트리거를 건드리면 네.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유예기간을 주고 그쵸, 네. 현금 이제 입금을 하거나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잖아요. 근데 CFD는 증권사들이 정한 그 배리어를 건드리면 장중에 즉시 바로 장중에 나가요. 살벌하네. 네. 왜냐하면 이게 거래가 레버리지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네.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제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오늘처럼 이렇게 그 시장에서 툭툭 떨어지면 그냥 바로 순간순간 툭툭툭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지금 주식들 보면 사실 종목에 이상이 뉴스가 있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밀려버리는 그런 그냥 수급상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분봉 흐름들을 보면 그 흔히 말하는 정말 화가 많이 실려 있는 매도들이 많아요. 화가 많이 실려 있는. 그래서 그 분봉 사실 저도 오늘 매매를 쉬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손절한 거 종목들을 손절을 해서 더 많이 투매들 나온 것들을 더 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익절하기는 쉽진 않은 계좌들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그냥 이유 없이 더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리밸런싱이 지금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CFD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들 위주의 수급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이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부스터를 달아주지만 내려갈 때는 또 반대로 또 그 하락을 또 가속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 10월 달에 순식간에 깡통 계좌들이 순식간에 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더 트리거를 만약에 더 매도가 거세진다라고 하면 더 아직은 내관은 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여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하면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종목별로 보시면 안 돼요. 1번은 뭐 지금 상황에서 멘탈 관리, 뭐 정신적인 말 제가 뭐 그렇게 뭐 가르칠 위인도 아니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은 종목별로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는 개념보다 총 잔고 기준으로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주식 1억으로 주식을 하는데 지금 9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종목별로 다 10%씩 손실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일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잔고상으로는 분명히 올랐잖아요. 근데 종목별로는 손실은 못해. 손절매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 총 전체 잔고에서 얼마 정도 오면 그냥 다 일단 좀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총잔고 기준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됩니다. 종목별로 내 종목이 본전 이상, 언금 이상 빨간불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좀 시간이 험난해요. 예, 테이퍼링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로 가면서 대주주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별 대응이 아니라 총잔고 기준 대응. 그게 이제 계좌의 계좌 관리, 리스크 관리하는데 또 중요한 기법이죠, 그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차드 데니스도 총잔고 기준으로 손실 관리를 했던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는 총잔고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고,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매도한 게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손실은 나 있지만 더 많이 밀린 거 위주로. 근데 이 종목은 투매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더 많이 밀린 것 쪽.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밀린 걸 바닥을 잡아서 매도한 게 아니라 내일 오늘 예를 들어 추가로 매수한 게 내일 반등이 나왔는데 당연히 전체 주식의 잔고로는 플러스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내일 반등 일정 부분 나오면 총잔고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또 산 거는 또 반대로 또 좀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급락장세를 좋아하는 분은 많지 않죠. 그죠? 우리는 특별히 또 한국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셀 포지션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급락장세 어떻게 멘탈을 잡을 것이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우리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이 정리잖아요. 정리니까 이럴 때는 황희연 팀장의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해요. 첫 번째는 주가는 장투하는 분 직선이 아니다. 중간중간 해저드가 있고 그걸 감안해서 가라는 게 이제 장기 투자자고요. 현실적인 트레이더 입장에서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래 황 팀장님의 투자 원칙에도 있지만 손절을 잘해라. 손절을 잘해라. 근데 손절을 종목 기준이 아니라 전체 잔고의 일정 부분의 위험으로 이용 관리라. 그죠? 네. 그거 하고요. 좀 어렵나요? 네. 어쨌든 트레이드는 손절 잘해야죠. 그렇죠. 네. 손절을 잘해라. 그다음에 전체 종목당 손절이나 잔고가 아니라 전체 내 자산의 포트에 뭐 8개, 7개, 10개 들어있는데 한 종목이 완전히 망가져서 방치해가지고 잔고가 계좌가 확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끊어내면서 전체 손절을 잘해라. 두 번째, 전체 계좌를 지금 같은 경우 잘 관리해라. 종자산으로. 세 번째, 필요하면 리밸런싱을 하라. 그렇죠. 네. 리밸런싱 얘기는 지난번에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지금처럼 떨어질 때 다 팔고, 예를 들면 1억 있는데, 다 팔어. 1,000만 원 손해배고 9천만 원 다 팔고 기다리다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떨어진 건 마찬가지인데, 훨씬 더 어떤 이유에서 아는 종목이 훨씬 많이 떨어진 것 같은 종목이 있으면 그걸 갈아탄다는 거죠. 그렇죠? 둘 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로. 둘 다 손실은 손실인데 그렇게 해서 리밸을 갈아타서 회복이 될 때 커버링을 빨리 하는 거죠. 그게 리밸런싱이죠. 네, 맞습니다.
전제 조건은 나중에 다 오른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 갈아탄 종목들도 추후에는 올라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주식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송원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송원산업 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주식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밀렸잖아요. 지금 사실 2만 원대 계속 버티다가 지금 한 10% 넘게 빠졌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 뭐 종목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보시면 주가 빠질 때 보면 거래량 거의 없이 밀렸잖아요. 이런 것들인 거죠. 보면 이런 주식들은 나중에 올라갈 때 되게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런 종목을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흥SC도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견뎠거든요. 어제 상한가 가서 사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길게 보면 얘도 뭐 주봉으로 놓고 보면 되게 좀 편안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일봉으로 해서 아까 그 그림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보실게요. 이 구간이라고 볼게요. 네. 네. 뭐 작년 2020년 8월에 한번 그때 올랐다가 한 서너 달을 진짜 이때도 5만 원에서 4만 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20% 가깝게 빠진 거잖아요. 근데 빠질 때 보면 거래량 없이 밀렸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빠져도 버틸만해 라고 생각했으면 계속 사는 거죠. 사는 거고 아니면 살 돈이 없다 하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손님 중에는 여기서 사신 분도 있어요. 이 5만 원에서. 5만 원 사신 분도 있다고. 근데 제가 그분이랑 해서 만약에 그분은 누구는 여기서 사가지고 5만 원에 안 팔고 버텨서 했다가 4만 원 왔으면 4만 원 오면 근데 누구도 여기 샀어. 근데 누구는 여기서 마이너스 20%고 누구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10% 20% 수익 중인 거죠. 근데 이 구간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에요, 사실. 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신흥SC 또 오면 또 전고점 왔다가 또 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서 샀던 손님이 여기서 못 팔았다 치면 이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본전 왔으면 팔아야지라는 말 당연히 나오겠죠. 응? 그러게요. 당연히 나온다고요. 당연히.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팔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것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좀 말려주시죠. 네, 그렇게 또 되거든요. 황 팀장이 팔라고 했더니 팔자마자 올라가는데 또 그 말을 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진짜로 괜찮고 거래량 분석이든 지금 사실 가치 투자로 산 종목이라고 지금 잘 버티는 구간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그죠? 기술적 분석을 해서 오히려 지금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빨리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치 투자에 밸류 트랩에 빠져가지고 더 헤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구간이에요, 지금 솔직히. 이 주식은, 이 가격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밀렸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더 심해진 거죠. 뭐 여러 가지 월스트리트 책을 보면 이제 가치 투자자들 책들을 보면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게 밸류 트랩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분석한 가치가 이만큼인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오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밸류 트랩에 빠질 수가 없죠. 그냥 시세가 아니면 아닌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투자 좌우명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1번도 손절, 2번도 손절, 3번도 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글쎄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변에 같이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은 지지는 걸 잘해요. 지진다는 게 뭐예요? 손절. 손절. 네, 지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손절을 지진다 그래요?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네. 유튜브니까 쓸 수 있는 말. 근데 1번도 네. 매매 트레이딩이 얘기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네. 잘하려면 1번도 손절, 2번도 손절, 3번도 손절. 손절하다 볼리다 봐요. 언제 그렇죠. 찍나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치다가 손절 막상 좋은 주식도 손절을 하다 보면 또 잘 팔았는데 또 다시 보이게 되거든요. 손절을 하고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주식을 다시 보면 다시 사자라고 하면 또 겁나게 되거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도 딱 그렇잖아요. 팔고 나신 분들은 되게 무서운 차트였네. 그렇게 보일 거고. 근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의아한 거죠. 이 가격이 말이 돼? 라는 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렇게 되는 구간인데 지금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든 구간 맞아요. 근데 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고 다시 좀 샜는데 신흥SC 계속 보면
이거 제 손님들 중에서는 거의 2년 가깝게 보여주신 분도 있어요. 2년. 근데 그분들은 이 과정을 되게 지루한 과정을 다 거친 거였고, 제가 목표가를 7만 원 이상으로 놓고 본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올해 7월 달에 6만 9천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좀 확 6만 원 깨지는 흐름이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여기까지. 6만 원이 한번 6만 2천 원 여기 초반까지. 그때 여기서 저도 또 많이 서로 말을 들었죠. 왜 7만 원 언제 갔으면 팔았어야지. 그러니까 꼭 7만 원까지 기다려 6만 9천 원에 6만 9천 팔면 원잘 되잖아. 팔아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이게 된 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단순하게 밸류로 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계산하는 신흥 S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 필살기 같은 공식이 좀 가미가 돼 있는 종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7만 2천 원, 두 번째는 7만 6천 원까지는 간다. 네, 7만 6천 원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7만 6천 원을 이제 가긴 갔었지. 결국에는 갔었어요. 어제 그저께 깼다가 이제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저도 힘들었고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고객들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버텼던 이유는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없었다는 부분. 이 구간이 사실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2020년 하반기 때. 이때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이제 대형주들 날아가기 시작할 때였잖아요. 2020년 하반기부터. 근데 뭐 다른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다 날아가는데 이 주식만 소외되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구간들이 종목 하나하나마다 보면 다 있어요, 다. 뭐 송원산업도 지금 이런 구간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시장이 거세니까 좀 더 밀렸었던 거라고 보이는 거고, 주가가 빠질 때 별로 거래량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수렴과 행보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렴과 행보 구간. 제 기준은 사고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잘라내고 현금화에 있다가 다시 밑에 사던가, 아니면 그냥 마냥 기다리던가 해요. 이런 주식들은. 망할 주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는 저 말고 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주식들이 다 선일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죠? 다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뭔가 악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시장 상황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 주식이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 제가 용가리 통뼈라는 말 쓰는데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시장이 이런 폭풍이 좀 지나고 나면 이런 주식들은 또 반대로 거래량 없이 또 슬슬 올라갑니다. 이 과정을 버텨내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좋은 가격대가 온 거죠. 온 거고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신흥 SC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일단 저는 제가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매매법의 방향성은 맞다. 일단 최소 한국 시장에서는 저는 또 느꼈어요. 솔직히. 그래서 중간중간에 장투든 단타든지 간에 거래량 분석에서 조금 더 디테일만 살려보면 분명히 이해하는 방법들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 팔고 어제 7만 원 넘어가길래 많이 이제 대부분 정리를 많이들 해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신흥 SC를 통해서 저는 이런 주식을 또 발견해낼 수 있는 자신도 있고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식들 중에서는 또 그런 주식들이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손사업도 있었고 카프로도 있었고 포인트 모바일, 솔루앱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포인트 모바일이 좀 사셨다면 좀 이제 안 좋은 구간이긴 한데요. 이거를 조금 요 기간에 3만 원에서 지금 2만 4천 원까지 요만큼 20% 정도 빠진 거거든요. 사실 많이 밀렸어요, 단기간에. 근데 이거 긴 흐름으로 보면 그냥 교육도 박스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네. 이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 그리고 거래량은 그냥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긴 해요. 이 주식을 조금 운이 안 좋은 게 있다면 너무 빨리 발견했다는 거죠. 오히려 조금 시장에 이런 폭풍우가 지나갔을 때 이 주식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사들였으면 정말 좋은 구간인 거죠. 그리고 어제 여기 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선이 지금 121선이죠. 121선이나 201선 같은 장기 이평선을 이탈했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기 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는 팔 사람이 없다는 거에 반증이에요. 결국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고 좀 안정화되면 이런 주식들은 이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수급 주체들은 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자마자 올라가는 케이스는 정말 시장도 받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딱 특히나 뭐 제가 1대1로 붙어서 밀착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는 근데 그런 관점을 다 생각하고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금에서는 무슨 주식이든지 간에 분할 매수가 지금 일단 필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그래서 근데 포인트 오브 바일은 지금도 여전히 좀 사도 된다. 전 충분히 지금도 사도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수급 이탈했던 종목들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은 모습들을 그동안 했다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뭐 신흥도 그랬고 ISC도 그랬고 다 그랬던 것처럼 다만 거래량으로 매매하는 거는 시장 영향을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이런 같은 시장에서는 거래량 매매법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저는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와서. 아까는 이제 멘탈적인 걸 얘기했고, 네, 대응법, 급락장세 대응법. 뭐 있겠습니까? 게임도 하고 주식도 보고 네. 뭐 이때 그동안 못 봤던 하늘도 좀 보시고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거래량 지금 구간에서 과거 종목들 쫙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시세가 났던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그 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파동들 다 있었잖아요. 근데 거래량 있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가보시면 좋겠죠. 그냥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보시면 제일제당은 여기서 실적 발표 나오긴 했지만 이 보시면 네, 종목 이야기 좀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전 멘탈 관리법은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네. 네, 제일제당도 대표적이죠. 네, 매집이 있었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실적 발표하면서 밀렸거든요. 실적 발표가 오히려 잘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으로 그럼 이런 종목들은 근데 거래대금이 앞에 있는 거래대금 비하면 좀 적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흐름들 계속 찾으셔야 돼요. 네, 찾으셔야 되는 거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또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